소변을 볼 때 불에 타는 것처럼 막 따갑고, 소변을 금방 봤는데 하나도 안 문 것처럼 계속 마렵고, 막상 가면 나오지도 않죠. 그리고 배뇨통, 소변이 색깔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소변에 피가 나면 정말 놀라시거든요. 근데 소변 볼 때 막 아프면서 피가 나는 거는 대표적인 방광염증 요로 감염의 증상이고요. 혈뇨가 몇 달 동안 지속된다, 이건 사실 다른 병일 수가 있고요. 소변 볼 때 아프고 자주 보고 이런 게 3개월, 6개월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다른 병일 수 있거든요. 저는 어제까지 멀쩡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불에 타는 듯이 아프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이러면 전형적인 방광염, 하부 요로 감염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변이 흘러나가는 길에 세균들이 들어왔다. 항상 소변은 흘러나가는, 계속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균들이 올라올 기회가 많지는 않고요. 선천적으로 좀 기형이 있거나 몸이 아주 피곤하거나 이럴 때 요로 감염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콩팥에서 소변을 만들면 가느다란 파이프를 통해서 방광으로 내려오고, 이 방광에서 소변이 전립선, 요도 이런 거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 이런 구조가 소변을 만들고 배출하는 구조인데요. 요도나 방광까지 올라오는 이런 요로 감염을 하부 요로 감염이라고 하고요. 콩팥까지 세균이 올라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상부 요로 감염이라고 합니다. 대장균이 95% 정도가 되고요. 환자 본인의 대장에 있던 대장균들입니다. 생식기 쪽에 대장균들이 소변을 타고 올라오는 거죠. 나 잘 씻는데? 저 매일 샤워하고 잘 깨끗하게 잘 하는데 왜 그러죠? 대변이 묻어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피부와 회음부에는 항상 세균들이랑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 살고 있고, 그 안에 대장균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균들이 어떤 밸런스가 깨졌을 때 소변을 타고 올라오는 것이 요로 감염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의 요도는 항문에 좀 가깝고요. 요도가 짧고, 또 요도 주변 환경이 훨씬 세균들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요로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성관계를 시작하는 나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나쁜 균이 왔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성관계라는 자극에 의해서 대장균과 소변 간의 그런 밸런스가 좀 무너지는 일이 생기거든요. 허니문 방광염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그런 몸이 피곤하고 또 그 와중에 성관계라는 자극도 있고, 그러다 보면 방광염이 생길 가능성이 좀 많아집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시던 이제 중년 여성분들이 폐경을 겪을 때 우리 몸에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은 유익균들이 좀 줄어요. 그리고 생식기가 좀 건조해지는 일을 겪습니다. 대장균을 막아주고 있던 면역세포들은 건조한 거에 취약하니까요. 그리고 유익균들, 유산균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 그 자리를 대장균이 차지하죠. 그러다 보면 요로 감염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고령 환자들인 경우에 당뇨가 생긴다든지 방광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이럴 때 밸런스가 무너질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면 방광염이 좀 더 많이 오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방광염 내가 몇십 년 동안 여러 번 걸려봐서 아는데 옛날에는 항생제 쓰면 잘 나았어요. 근데 이제는 옛날처럼 잘 낫지가 않아요. 항생제를 쓰면은 처음엔 잘 낫거든요. 그런데 대장균도 항생제에 자꾸 노출이 되면 점점점 항생제의 내성을 갖춘 대장균들로 바뀝니다. 2018년 무렵부터는 방광염 같이 경미한 요로 감염일 때는 항생제 사용을 가능하면 좀 줄이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몸의 정상적인 대장균을 건드리지 않고 소변으로만 배출되는 항생제를 쓰자라는 식으로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또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소변으로 대장균들이 올라오지 않게만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면역 강화제, 유로박솜이라는 이런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들을 써서 소변으로 올라오는 대장균들을 밀어내고 밸런스를 맞춰주자. 그런 움직임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요로 감염, 방광염은 무조건 항생제. 이거는 오히려 장기간 봤을 때 환자에게 더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화장실 가는 게 시간이 모자라거나 바쁘니까 소변을 참으시거든요. 소변을 참는 것도 요로 감염에 굉장히 안 좋은데 물까지 안 드세요. 화장실 안 가려고. 결국은 밖에서 들어오는 대장균들을 씻어낼 기회가 없어지겠죠. 물 많이 드시고 소변은 너무 오래 참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대장균들이 방광 요로 점막에 달라붙는 거를 억제하는 크랜베리 주스, 또 크랜베리 분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비슷한 작용으로 디만노스라는 성분의 영양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영양제들을 가지고 요로 감염에 취약한 여성분들이 건강 관리를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고요. 저도 사실 적극 권장을 드릴 만한 내용입니다. 김장만 하고 나면 방광염이 걸려요. 밤새 공부하고 일하고 나면 방광염 걸려요. 피곤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대장균과 소변과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를 합니다. 현대인들한테 쉬운 얘기는 아닌데 잠푹 주무시고 수분 섭취하시고 또 너무 감정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몸 상태가 좋아지면 당연히 요로 감염도 어느 정도는 다 컨트롤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